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 구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바닥부터 시작해서 용머리 마루까지 기본적인 형태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 챕터 6번의 전체 구조의 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화면에 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을 제가 도면으로 그려서 지금처럼 CAD 화면에 남겨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이 챕터 6번에 있는 전체 구조의 작성에 해당되는 도면을 제가 CAD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은 못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얀 선이 제가 자를면, 그러니까 단면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 화살표 방향이 제가 보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서서 이쪽으로 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면도를 작성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 일체식 구조를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처마나함은 550입니다. 그 다음에 천장 높이는 2350, 물매가 3.5/10, 그 다음에 지붕 단열재는 180, 바닥 단열재는 85, 외벽은 1.5 공간 쌓기를 할 거고요. 단열재는 120으로, 내벽은 1.0 비쌓기를 할 예정입니다. 기본 형태는 크게 다른 바가 없는데요. 다만 교재에서는 이제 계단이 보이고요. 제가 계단을 깜빡하고 안 그렸기 때문에 계단은 외부 계단은 3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계단 한 칸당 150으로 계산을 하니까 외부까지는 450이죠. 근데 현관을 지나서 거실로 들어오게 되면 또 한 칸이 더 들어오니까 거실 높이는 60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면상의 층고는 600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층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된 층고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층고 값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계단 한 칸당 150으로 계산을 하고 실외와 실내는 한 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150을 추가를 하시면 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 전체 단면 집 크기는 만 단위고요. 왼쪽에서부터 3000, 2400, 4600인데 교재에서도 적혀 있는 부분인데 이쪽 이 중심선의 위치가 외벽을 기준으로 만든 중심선이다 보니까 내벽은 지금 보시면 내벽의 중심이 아니라 내벽 왼쪽 편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실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심선의 위치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직접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혜선을 먼저 그려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단면선으로 바꿔놓고 지혜선을 하나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준이 되는 왼쪽 중심선에 해당되는 위치에 선을 하나 그리고요. 교재에서는 이 상태에서 바로 중심선들을 다 복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실제 시험에서는 먼저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중심선까지는 사실은 복사를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옵셋으로 복사를 하기 전에 이 중심선을 먼저 레이어를 변경을 시켜서 중심선 레이어로 변경을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옵셋 3000 해서 복사를 하나 하고요. 또 옵셋 2400을 해서 복사를 하고 옵셋 4600을 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구조에 해당되는 중심선을 그려놓은 상태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외벽부터 우선은 벽체를 그려야 되겠죠. 제가 제일 왼쪽에 있는 선은 1번 중심선, 그 다음에 순서대로 2번, 3번, 4번이라면 1번 중심선은 외벽이고요. 2번, 3번은 내벽이고 4번은 외벽입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외벽, 내벽, 내벽, 외벽이죠. 이 순서 그대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외벽을 먼저 만들 건데요. 그래서 옵셋 200이라는 수치를 줘서 한쪽 양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MA로 전부 다 단면선으로 우선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은 제가 지혜선이고요. 실내 높이는 600이기 때문에 옵셋 600으로 제가 위쪽으로 한번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지혜선과 층고선은 나중에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쪽으로 하나 복사를 하고요.
교재에서는 벽체의 두께를 먼저 다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실제 시험은 이런 전체 구조가 아니라 마룻대, 그 다음에 한쪽 부분이 안 보인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기초를 항상 하나는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벽들을 우선은 기준을 잡아서 그리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연습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교재 방법과는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순서는 상관없지만 제가 가르치는 순서대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층고에 600선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되는 지혜선에 동파 방지선, 동결선을 옵셋 700으로 아래로 한번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00에 50에 200으로 이렇게 선을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의 두께는 벽체 두께의 2배를 하기 때문에 200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한 번 더 복사를 하고 옵셋을 100으로 고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저는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확대를 해서 그리면 이쪽 부분 다 잘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매 순간 얘기하지만 제 방법이 아니어도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도 어느 순서든 간에 결과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모양만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 형태만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내고요. 우선은 외벽이 되는 기초를 하나 완성을 시킵니다. 위쪽 선으로 가는 선은 제가 우선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이 선이 지혜선이라고 했죠. 지혜선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두께를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끊어내고 PE 해서 이 지혜선의 두께를 이렇게 먼저 폭을 50 정도 두께를 줘서 이 선이 정확하게 지혜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당연히 층고는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왼쪽에 외벽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 지점이 해당되는 내벽들, 그 다음에 외벽이 있죠. 그럼 이쪽에는 이미 층은 잘 보시면 바닥 기초들을 제가 다 완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옵셋 200을 해서 이쪽 벽에 역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고요. MA 특성 일치라는 기능으로 단면선 레이어를 이쪽 벽에 먼저 적용을 시키고 난 뒤에 다시 옵셋 200인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다음 옵셋을 다시 100으로 고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완성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를 정리를 해줍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이든 가장 편한 방식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결과물만 같으면 된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제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 기초를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이 지혜선, 이쪽이 실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P 해서 선의 종류를 이렇게 두껍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 해당되는 내벽을 이제 그려야 되겠죠. 내벽은 우선은 이 두 번째 중심선은 제가 중심선이 정확하게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치우쳐져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이 선이 왼쪽 끄트머리 선이니까 이쪽으로 200만 복사를 하면 되고, 이 선은 양쪽으로 다 100씩 옵셋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옵셋 200으로 이 선은 하나만 복사하고요. 옵셋 100으로 고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MA로 선 종류를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중심선이 없어지잖아요. 나중에 선을 한 번 더 그려서 그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 주셔도 되는 거니까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기초 이제 높이는 같으니까 이제 두께를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내벽의 두께도 사실은 이 두께가 200이니까 기초의 두께는 2배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00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벽 기초가 너무 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옵셋 200을 하셔가지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외벽과 같은 방식으로 200씩 복사를 하고 또 옵셋을 100으로 고쳐서 역시 100, 100, 100, 100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두께는 내벽은 이제 200이니까 기초 두께는 400을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치수대로 하면 600, 800이거든요. 이렇게 600, 800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야지 기초가 좀 더 두꺼워 보여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200, 100, 200, 100 외벽과 똑같은 치수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헷갈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 수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EX 연장해서 제가 끊긴 선은 이렇게 연장을 해서 기초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하시고요.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역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쪽은 지금 중림선이 없으니까 저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로 들어간 건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단 모양처럼 이렇게 지워주시면 결과물은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나오게 되죠.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만 어느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정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 구조가 완성되어지면 이제 나머지 부분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시고 필요 없는 선들을 다 그리면 이렇게 우선은 내벽과 외벽의 기초까지 모두 다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닥 구조를 원래는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먼저 저는 교재에서는 이제 지붕 반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물맷감 나와서 그리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바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옵셋 30을 먼저 하시고요. 30, 그 다음에 80으로 다시 옵셋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85, 150, 50, 200 이렇게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선이 거의 GL선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GL선보다 조금 위쪽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바닥을 다 그리고 이제 바닥 구조에 해당된 치수선을 먼저 다 그려놓고 난 뒤에 지금 보시면 이 도면상에서 보시면 왼쪽은 방이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욕실이고 이쪽은 거실입니다. 그러면 방과 거실은 온돌이 있고 욕실은 온돌이 없거든요. 온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요. 이렇게 벽을 전부 다 튀어나온 선 중에 제일 위에서는 놔두고요. 다 지우셔도 됩니다. 다 지우셔도 되는데 이렇게 지우시고 난 뒤에 여기 150 지점에 해당되는 선, 그러니까 30에, 80에, 85에, 150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이렇게 뚫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체식 구조는 여기 이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역시 뚫어주고요. 아래 위로 이렇게 뚫어주면 되겠죠. 제일 위에 부분 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제일 위에 부분 빼고 이렇게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구조를 보시면 바닥은 이렇게 됐죠.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단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림으로 이 제일 위에 이쪽 부분은 지워야 되겠죠. 단열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잡석 다짐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바닥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자 높이가 2350입니다. 2400이 아니고요. 시험장에서도 2300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2350, 2400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붕마루가 되는 지점이 누구냐면 보시면 지붕마루대선은 이 선입니다. 바로 3번, 세 번째 중심선이 지붕 마루대죠. 그래서 저는 얘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이 집의 마루대 부분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은 층고가 제일 높은 선에서 옵셋 2350을 줍니다. 그리고 위로 복사를 하면 제가 이미 끊었기 때문에 요만큼은 나오겠죠. 사실은 연장을 하면 되니까 EX를 하셔가지고 이 지점까지 선택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교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교재는 옵셋 100으로 아래로 낮춰서 이렇게 볼을 100보다 아래, 이제 반자보다 100 아래에다가 표시를 하죠. 이렇게. 네. 뭐 교재마다 다른 거니까 우리는 교재에 따르기 위해서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100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재만 그런 건 아니고 교재마다 다 다릅니다. 그건 자기 방식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내벽도 이렇게 끊어놨지만 나중에 필요 없으면 내벽도 사실은 자르셔도 돼요. 제가 문을 작업을 하든 벽을 작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벽이니까 이 선이 필요 없지만 제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매의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물매의 기준은
바로 이 마루대선을 기준으로 이 마루대에서 첨화 나옴이 지금 현재 550입니다. 그럼 옵셋 550을 주고 첨화가 이 중심선에서 왼쪽으로 550, 이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550만큼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멀리 있는 첨화가 누구죠? 얘를 기준으로 제일 멀리 있는 기준은 얘입니다. 얘. 그래서 얘가 제일 멀리 있는 첨화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우리는 지붕의 물매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붕 물매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 테두리보,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는 첨화의 외벽, 이 벽체 중심의 테두리보에 옵셋 700을 줘서 위로 복사를 하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라인해서 위로 350. 왜냐하면 10분의 3.5라는 물매를 줄 거기 때문에 350, 그 다음에 이쪽으로 1000의 선을 우선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값이 바로 물매의 기준이 되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어떻게 한다? 바로 이 마루대와 연결을 해주는 거죠. 저는 필렛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필렛으로 연결하면 한 방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제가 나중에 우리가 원래는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EX 연장을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첨화 나옴 지점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시고 난 뒤에 옵셋 150으로 철근 콘크리트 두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라인 해서 이 지점에서 아래로 200, 그 다음에 안쪽으로 150,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위로 올리시고요. 트림으로 정리를 하면 지붕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기준을 잡았으니까 나머지 여기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머리를 좀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EX 연장해서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이쪽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쪽 부분도 그대로 내려와야 되니까 저는 미러 해서 요 선 하나만 제가 미러를 하도록 할게요. 미러를 하면 이 선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연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디까지 첨화 나옴 550 했는 요 지점까지 역시 똑같이 하시고요. 옵셋 150으로 위로 역시 복사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역시 이쪽에서는 200 아래로 안쪽으로 150,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해주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EX에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마루대 작업을 해주면 되고, 기본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물매의 기준을 어디에 잡는다? 바로 마루대에서 가장 멀리 있는 첨화 끄트머리에서 첨화 나옴 전의 값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벽이 없어도 첨화 나옴 값 전까지 값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벽은 여기에 있는데 첨화는 이만큼 나오면 첨화 나옴 값 550처럼 똑같이 여기에 주고, 이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가상의 외벽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멀리 있는 첨화 끝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전체 구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우리가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뭐 단열재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가장 기본 구조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 도면처럼 지금 이렇게 단면이 나올 때 가상으로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은 이대로 스크린샷을 찍으셔도 참 좋은데, 제가 이걸 원래는 PDF 파일로 이제 링크를 남길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화면으로 제 영상을 보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재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합격을 하는데 연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교재를 구입을 하셔서 연습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설명드렸던 성한당 교재를 꼭 구입을 하셔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도면을 이제 유튜브 상에 이렇게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모양을 제가 그려서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도 링크 파일은 남겨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전체 구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평면도를 단면도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 구조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꼭 연습을 해보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